예, 안녕하세요. 공법입문 14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이 거의 이 공법입문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마지막 시간 또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긴 한데 여러분들 이제 레포트도 내셔야 되고 또 해서 다음 주는 뭐 레포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같이 식사도 하고 해서 마지막을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워낙 사태가 좀 심해서 어, 만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내년 초라도 기회가 되면 아니면 뭐 코로나가 좀 수그러졌다고만 하면 한번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수업인데요. 사실 오늘 좀 뭐 전체적인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우리 헌법과 북한 헌법을 비교해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에 그래도 우리 헌법과 북한의 헌법이 어떤 차이가 있고 또 기본권 아니면 통치체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한번 비교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헌법을 좀 보시면 뭐 총강에서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2장에 우리 국민의 기본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10조에서 인간의 존엄성, 11조에서 평등의 원칙 굉장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우리 헌법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그 조문이라고 하면 우리 10조입니다. 10조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이 있는 거고요. 그걸 또 제도적으로 바치기 위해서 통치 체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제일 중요하고 이게 이제 최고의 목표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평등의 원칙은 이걸 실현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0조와 11조 평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그런 조문이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 10조와 11조를 기초로 해서 이제 12조부터 23조까지 어떤 그 자유권적 기본권, 뭐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이러한 자유권적 기본권을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24조, 25조에서 참정권, 즉 국민의 국민의 권리로서 선거에 나갈 선거에 권이 있거나 아니면 선거에 당선이 돼서 공직을 맡을 즉 그러한 공무 단위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26조부터 30조까지는 국민이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그 청구권적 기본권이 자세하게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조부터 저번 주까지 봤던 36조. 이것은 이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즉, 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34조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4조. 그래서 이제 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것이 이제 사회권적 기본권이죠. 사회권적 기본권, 뭐 근로의 권리, 교육받을 권리, 또 뭐 여러 가지 환경권, 뭐 이런 것들, 이런 권리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지만 맨 위에 인간의 존엄성, 그 다음에 평등의 원칙, 그 다음에 자유권적 기본권, 참정권, 그리고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이런 기본권들이 다 나눠져서 제가 지금까지 조문을 보고 북한 헌법과 비교하면서 지금까지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북한과 비교해서 북한의 뭐 신체의 자유 또는 뭐 양심의 자유 뭐 이런 부분들도 조문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기본권을 여러분들이 헌법 시간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기본권은
더 세밀하게 배우실 겁니다. 저는 이제 조문상에서, 이건 공법 입문이니까 조문상에서 있는 주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헌법 조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조문, 가장 중요한 조문은 뭐 아까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인데요. 뭐 두 번째나 세 번째로 중요한 조문이 바로 이 37조입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에요. 지금까지 국가가 각종의 기본권을 다 보장하라고 지금까지는 이제 그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이 37조는 이제는 그 규정이 기본권에 돼 있지 않아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내용과, 또 그 기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제한이 따르는데 그 제한하려면 어떻게 제한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37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헌법 전체 조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이 두 번째 정도로 중요한 조문이 바로 이 37조예요. 그래서 이 37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이제 헌법에 많은 헌법의 기본권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헌법에 비록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런 열거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기본권들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국민의 그러한 헌법의 규정 여부에 상관없이 국민의 보호해야 되는 자유와 권리인 것이 이제 그 기본권, 그러한 기본권은 반드시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우리 헌법에 물론 양심의 자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앞에서 봤던 학문의 자유, 통신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이런 많은 자유가 있어요. 이런 기본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예를 들어 제가 마음대로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또 뭐 피곤하면 쉴 수 있는 휴식 권리,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기본권이에요. 근데 이게 헌법에 규정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규정이 안 돼 있다고 해서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나 판례를 보면 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권리들도 우리 보호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대충은 헌법 추구권, 또 우리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에서 이제 도출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요즘 뭐 많이 얘기 나오는 것들이 무슨 뭐 인격권, 초상권, 자기 정보 결정권, 자기의 개인 정보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 개인 정보 보호법 같은 거, 이런 거 헌법에 규정 없어요. 또 알 권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규정이 직접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헌법 각 조문에서 도출된다고는 하는데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죠. 왜냐면 그 많은 권리들을, 예를 들어 초상권, 인격권, 뭐 자기정보 결정권, 또 뭐 성적 자유 결정권, 뭐 이런 자기의 그런 기본적인 권리들이 만약에 헌법에 다 담는다면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내용들이 헌법에 기록이 돼야 돼요. 그런 기본 권리들이 시대에 따라서도 변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헌법에 다 담는다는 건 거의 불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국민의 그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이 기본권, 이 부분들은 어찌됐든 경시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대부분 이제 자기결정권, 자기가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즉 뭐 결혼을 한다든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들,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헌법 10조에 나온 행복추구권에서 나온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추구권의 하나로 보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기본권인 것이죠. 그래서 휴식권, 사적 자치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은 다 행복 추구권에서 나오는 거고요. 또 인격권, 초상권, 뭐 이런 것들은 다 인격권 같은 경우는 인간의 존엄성에서 나오게 되고요. 또 사생활 보호, 우리 사생활 보호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사생활 보호 때문에 자기의 개인 정보, 자기가 개인 정보를 알려줄 거냐 말 거냐 하는 정보 결정권, 이런 것들도 다 우리 그 헌법에 있는 조문에서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안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생명권 같은 거 직접 규정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경시되지 않는다. 즉 똑같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러한 기본권과 거의 유사하게 다뤄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헌법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특별한 그러한 저, 목적 또는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기 때문에 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사생활 비밀 17조, 통신의 장유 18조, 뭐 이런 것들은 중첩되기도 하고요. 19조 양심의 자유 중첩은 되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다 어떠한 이제 우리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이러한 기본권들은 최소한 넣어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헌법적 결단에 이거에서 이러한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헌법 경시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 여기 써놨지만 뭐 육아휴직 신청이라든가 뭐 평화적으로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것들은 헌법의 기본권으로 우리 판례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요. 어찌 됐든 뭐 다 또 기본권으로 다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런 기본권들을 인정하기도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뭐 어떻게든 국민의 어떤 기본권들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무시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2항이 진짜로 중요한 조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요건 그 다음에 법률로서 그 다음에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그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4개를 헌법은 주고 있는 겁니다. 맨 먼저 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그 목적, 즉 제한 목적은 이 3가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와 공공복리. 뭐 공공복리가 대부분 거의 다 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 사람의 공공이익을 위해서는 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만을 위해서 즉 사익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기본권자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어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어떤 필요한 최소한의 이런 침해가 덜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제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뭐 과잉금지 원칙, 즉 과잉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꼭 필요하면 그 필요한 만큼에 대해서만큼만 제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또 법률로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 또는 그 법률에 근거한 명령, 위임 명령에 의해서 즉 법률에서 근거를 주거나 아니면 법률 근거가 있거나 하지 않으면 기본권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제한을 해도 그 본질적인 내용, 뭐 재산권을 뺏거나 뭐 아니면 그 신체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 좀 살펴볼게요.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제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아까 법률로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근데 법률보다 더 위에 뭐 헌법에 있죠.
우리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그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도의 여러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 헌법 8조의 사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정당은 지금 우리 헌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공적 공무원 국가의 정부기관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국민들의 그러한 국가 정부의 어떤 의지를 모으는, 그래서 그 정부에 반영시키는 이 정당인데, 이 정당을 목적이나 활동이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해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헌법에서 직접 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23조 3항 같은 경우도 공공 필요에 의한 경우에 수용 사용 제한,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23조 2항에는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그래서 우리 재산권은 맘대로 맘대로 재산권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어떤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앞에 어떤 위락시설을 못하게 하는 거죠. 즉 학교 앞에 상업용지가 있더라도 학교의 학생들의 학습권 때문에 그러한 위락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모텔, 뭐 아니면 그러한 그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을 주는 그러한 영업시설,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학생들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헌법에서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사용해라, 그러지 않으면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헌법에서 제한하고 있고요. 또 저번 주에도 살펴봤 21조 사항에서 보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되는데, 만약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때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그래서 언론 출판 같은 경우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이런 것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제한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 헌법의 일부 조항은, 이거 말고 29조 사항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하는 것 외에는 뭐 배상 다른 법률에 의해 배상을 못 받도록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이중배상 금지 원칙인데 이거는 아마 다음 헌법 개정 때 없어질 거예요, 아마. 근데 이때 현재 살아 있습니다. 이것처럼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기본권에 대해서 제한하는 그러한 조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헌법에 있는 걸 빼고, 헌법에 있는 걸 말고 이제는 직접 법문 조항으로 오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래서 제한의 목적은 바로 이렇게 국가안전이라든가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많은 집회 금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회 결사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될 위기가 있고 보건적으로도 굉장히 확산되게 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물론 이제 그 집회 결사를 해서 나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본권도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보건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생명권. 그래서 이러한 공공복리를 위해서, 더 많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제한 목적이 이런 공공복리, 질서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 경우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 하나예요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그 전에 자
일반적 요건일 때 형식적 요건이 뭐냐면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지 않습니까? 이 법률. 이 법률은 바로 이제 대부분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꼭 국회의원이 만든 법률이라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위임한 행정명령도 가능합니다. 즉 국회의원들이 뭐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으로 일정한 조건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도록 또는 각부 장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법에서 위임을 하면 이 위임입법 그 꼭 법률만이 아니라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면 법률에서 그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률로서라고 하면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얘기를 해요. 법률에 근거 없이 제한하게 되면 이거는 위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에 근거해서 기본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아니면 법률에 근거한 규율에 의거해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한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이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즉 기본권을 그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피해가 최소화되는 그러한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너무 과잉으로 기본권을 제한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회 결사를 예를 들어 뭐 20명 정도 소규모로 해요. 소규모로 하는데 이게 좀 무슨 공공복리에 좀 위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뭐 제한을 하는데 경찰들이 몇 명이 와서 그 20명이니까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뭐 예를 들어 군대를 동원해서 뭐 굉장히 많은 과잉으로 하게 된다면 그거는 기본권 제한을 할 여건이 안 맞는 거죠. 즉 그 20명이면 20명 통제가 가능한 경찰들이 몇 명 정도가 와서 제한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뭐 20명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일개 대대가 와서 그 제한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너무 과잉이잖아요. 즉 과잉금지 원칙이 이 조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의 하나여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그 시험을이나 아니면 이 그 필요한 경우의 하나여가 과잉금지 원칙을 얘기하는데 이게 네 가지의 그 판단 요건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맨 먼저 이제 목적의 정당성, 즉 목적이 정당해야 되는 거죠. 공공복리라든가 뭐 요즘 같으면 여행을 제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목적이 정당해야 돼요. 그리고 수단,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이 적합해야 됩니다. 적합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수단 중에서 가장 기본권 제한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이제 침해의 최소성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한을 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서 더 공익이 커야만 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실질적 요건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그런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어디서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뭐 새를 잡기 위해서 대포를 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 새가 예를 들어서 곡식을 쪼아 먹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쳐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새를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공공복리 이런 쪽에서 목적은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수단, 그 새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새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물로 잡을 수도 있고요. 또 뭐 권총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니면 뭐 기관총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대포도 있을 수 있고 이건 뭐 다 새를 잡기 위한 수단이 다 될 수는 있어요. 자, 수단의 적합성에서는 크게 문제는 안 돼요.
헌법재판소는 이 수단의 적합성은 아주 명백하게 위헌일 때, 명백하게 침해일 때, 이때 위헌 판결을 합니다. 아주 명백한 경우, 새를 잡는데 미사일을 쓴다. 그거는 너무나도 명백하잖아요. 근데 이제 새가 좀 많아요. 대포? 뭐 이건 가능할 수도 있죠. 새가 있는 집단들. 근데 새를 잡기 위해서 미사일을 쏜다. 물론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명백하고 너무나도 피해가 크다 라고 하면 이건 수단의 적합성이 충족되지 않겠죠. 어쨌든 명백한 것 빼고는 새를 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런 수단들이 있어요. 이거는 목적과 수단, 이 관계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명백하게 과잉이 아닌 한 어찌됐든 이것은 수단으로서 적합한 겁니다. 이 문제는 이제 이 3번의 침해의 최소성이에요. 자, 그러한 수단들, 그물로 잡느냐, 새총으로 잡느냐, 뭐 권총으로 잡느냐, 뭐 기관총으로 잡느냐, 이런 많은 수단 중에서 피해가, 침해가 기본권이 가장 덜 침해당하는 수단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총으로 쏜다. 이게 새를 잡기 위해서 만약에 총을 쏘게 되면 우리 뭐 사냥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만약에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동물들에게 침해를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총을 쏘므로써 그 새를 잡기 위해서 총을 쏜다?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대포는 뭐 더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단들 간에 어떻게 해야 새를 잡을 수 있느냐? 그물로 잡느냐, 뭐 그물을 던져서 잡는다? 아니면 새총으로 잡는다? 이건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물이나 새총 정도 여기서 검토가 돼야지, 그것이 대포를 쏜다? 아니면 기관단총을 쏜다? 이런 것은 굉장히 과잉 침해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침해의 최소성은 수단과 수단끼리 비교를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피해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그 수단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 집회 결사, 이 민원이 10명이면 그 10명에 맞는 병력이, 경찰들 일부 그 집회를 감시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10명이 집회를 하는데 예를 들어 일개 중대가 한다 그런다면 그것도 또한 침해 최소성에는 좀 위배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권이 덜한 수단을 동원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침해의 최소성. 그 다음에 법익의 균형성이에요. 법익의 균형성은 아무리 그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즉 예를 들어서 어떤 고문을 해서 어떠한 수사를 이끌어낸다 할 때 그 고문은, 그것은 굉장히 큰 공익을 침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해서 공익이 클 경우에 그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새와 그 대포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기본권 제한, 이거 실질적 요건,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라는 것은 결국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이야기한다. 과잉금지 원칙.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든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 네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헌법 공부를 하시거나 시험을 보신다, 이거 과잉금지 원칙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기본권 제한의 요건 중에 하나는 내용상의 한계입니다. 즉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거 정책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그랬던 게 아니라 재산권을 만약에 세금을 50% 60%씩 그냥 빼앗게 된다. 1, 2년 내에 만약에 그 재산 과액을 다 환수할 만큼 세금이 엄청 크다.
그런다면 그건 재산권 침해가 되는 것이죠. 그건 그 본질적인 그 재산권을 뺏을 만큼의 그러한 침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은 절대적 가치가 있는데요. 근데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사형제도가 공익을 위해서 아주 그 극악무도한 그러한 범죄인들을 처단하기 위한 그러한 공익에서 사형제도는 인정이 된다. 즉 사형제도는 사람의 생명을 뺏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본질적 내용을 박탈하는 거예요. 원래 헌법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공익이 워낙 크다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상대적 내용으로 보고 있어요. 사형제도는 재산권에 대해서는 절대적 내용으로 보고 있고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상대적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권 제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두 조항이 남아 있어요. 이 두 조항은 조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입니다. 우리 뭐 헌법에도 의무는 여러 개 있어요. 옛날에는 이 전형적인 의무가 어느 나라든 조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예요. 이건 전형적인 의무이고요. 요즘 같으면 뭐 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 뭐 근로의 의무, 뭐 이런 현대의 그런 의무들이 새로 나오지만 이제 그것은 우리 헌법 각 조문에서 주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헌법에서는 조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 두 가지를 38조, 3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납세 의무 이것은 당연히 국민에게 대가 없이 재정 목적으로 어떤 대가 없이 국가나 지자체 등이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재정적 목적에 의거해서 과세권에 근거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됐든 내 재산권을 일부를 내놓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가원칙, 조세 법률주의라고 해요. 모든 세금은 국가나 지자체가 징수하는 모든 세금은 법률의 근거가 없으면 안 됩니다.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과세 요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엄격하게 법률에 규정돼야 돼요. 즉 납세 의무자, 그리고 과세 표준, 과세 기간, 세율 이런 것들이 법률에 직접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이것이 대통령령이나 각부 장관령, 부령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주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과세 기간, 세율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은 반드시 법률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법전 한번 보세요. 뭐 세법전 보면 지방세법, 뭐 국세기본법 뭐 보시면 엄청 복잡합니다. 왜? 세율이나 과세 기간, 뭐 표준 이런 것들이 다 법률에다 담아야 돼요. 다른 법들은 그래도 법률에 간단하게 하고 대부분 이제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으로 이렇게 좀 완화해야 되는 경우 있는데 세법은 안 됩니다. 세법은 중요한 왜 국민의 재산권을 어떻게 됐든 이제 반대급 없이 부과하는 거잖아요.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자라든가 표준이라든가 과세 기간, 세율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법률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또 감면 조치하는 거. 이 감면 조치도 당연히 법률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제 한쪽 부분을 감면하면 다른 사람이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감면하는 내용도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세유권 법정주의예요. 과세유권 법정주의.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죄형 법정주의처럼 여기도 과세유권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의적 행위나 자의적 해석이나 아니면 어떤 자의적으로 유추 해석해서 하면 안 됩니다. 명확해야 돼요. 또 소급과세 원칙입니다.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에요. 소급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해석을 아주 엄격하게 해요. 법 조문 내용대로 합니다. 이것을
어떤 뭐 확장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거랑 유추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조세 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조세 법률주의예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이 대부분의 내용들이 법률에 담아야 됩니다. 그 가세 표준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세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런 과세 요건 법정주의로 되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항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모든 국민이 좀 그때 한때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모든 국민이니까 그럼 여성들도 국방 의무를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여기서 모든 국민이 하더라도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전투에서는 신체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성들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 위헌은 아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합리적인 차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국방의 의무는 법률상 남성들만 일단은 있고 여성들은 원하는 경우에 그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력을 형성할 의무가 있어서 직접 뭐 현역이라든가 아니면 보충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병력을 형성하고요. 또 간접적으로 예비군이나 민방위 이러한 병력 형성 의무들이 그 의무의 내용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좀 논쟁이 된다고 하면 2항이죠.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하면 법적 불이익이에요. 법적 불이익. 사실적인 게 아니라 뭐 군대 남자들 뭐 2년 반 뭐 이렇게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2년 반 동안 거의 학생이었던 사람이 가게 되면 공부를 거의 못하고 오죠. 그러면 이제 뭐 실질적으로 뭐 학력의 굉장히 저하 뭐 이런 거지만 이건 사실적인 불이익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법적으로 뭐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아직 뭐 그 조건이 안 된다든가 뭐 군대를 갔다 온 것 때문에 예를 들어 그런 법적인 불이익을 이제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존에 그 적극적인 그런 뭐 불이익한 처분을 안 하는 거지 적극적으로 국가가 군대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상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제대한 군인들에게 그 공무원 시험 볼 때 뭐 5%, 3%뭐 이런 식의 그런 제대 가산점에 대해서 주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군인은 당연히 병역 의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 보상을 하는 이유는 없고 그것이 이제 남녀 평등에 그런 문제가 돼버리니까 지금은 이제 제대 군인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없어졌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기본권에 대해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살펴봤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사실상 이제 뭐 북한 헌법은 소개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 헌법은 뭐 기본권의 제한? 걔네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다 집단주의예요. 하나 63조에서 북한헌법 63조에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북한헌법 63조에 보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집단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어떠한 국민의 기본권을 집단에서 결정하면 제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크게 의미가 없고 예를 들어 뭐 또 북한은 조세 의무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는 세금이 없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 몇 조인가요? 그 세금이 없어진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북한 헌법은. 그래서
세금이란 조항이 우리랑 비교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그 국방의 의무, 국방의 의무는 뭐 이쪽은 워낙 이제 그 기본적으로 하고 있죠. 그 국방의 의무는 86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북한헌법 86조 조국 보위는 국민의 최대 의무이며 영예이다. 국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 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방의 의무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한 학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짬짬이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의 헌법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시면서 다음 주까지 제가 메일로 공지를 할 겁니다. 그 메일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뭐 모든 분야에서의 어떤 법을 비교를 해서 아니면 뭐 있는 자료들을 한번 검색을 하셔서 이번 기회에 북한에 대한 사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레포트를 제출하는 것 때문에 이제 오늘서 실제적 점검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좀 상황이 나아진다고 하면 제가 따로 식사 종강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어찌됐든 이제 그 내년 초라도 한번 그 종강 모임을 따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이제 헌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는지 또 아니면 전달이 됐는지 하는 부분은 이제 뭐 저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 면에서는 많이 떨어지기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이제 그 북한 헌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헌법과 북한 헌법은 이런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것만 아셔도 한 학기의 큰 수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여튼 좀 코로나가 마무리가 돼서 대면으로 종강을 할 수 있도록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